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기혼 여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 선택에 대한 조사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주부들의 60%가 앞으로 일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에 지장이 없는 직장, 고용 안정성, 그리고 좋은 근로환경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직장 또 어떤 근무 환경을 원하시나요? 재취업을 원하는 모든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정보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도 슈퍼맘 리턴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경력단절 여성분들에게 깨알 같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직업 정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꿀 정보를 담당하는 조용주 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우리 이윤정 선생님은 깨알 같은 힌트를 주시고요. 저는 언제나 언니들만을 위한 정보 실어 나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저희가 힘차게 오늘의 직업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선생님, 오늘 어떤 직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직업 소개하기 전에 네. 두 분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두 분은 이렇게 NGO라는 거랑 관련된 일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NGO 활동이요? 네네. 저는 의외로 없어요. 그러게요. 이 나이 되면 좀 해볼 줄 한데 네. 네, 부끄럽네요. 네. 아니요. 없으시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영주 씨는 약간 의외예요. 좀 약간 사회 문제나 이런 활동 같은 게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네. 관심이 많은데 네네. 대학 때 이런 걸 좀 해봤어야 되는데 NGO가 뭐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고 활동은 안 해봤어요. 선생님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저는 잠시 일했던 적이 역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직업은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NGO에서 활동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오늘 함께 살펴볼 직업입니다. 직업명으로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요. 우선 이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시민사회 단체, 그러니까 이게 NGO인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들어볼까요? NGO라고 하면 일단 정부에서 세운 정부 주도의 어떤 집단이 아니라 민간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비정부 국제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정부 기구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 이제 처음에 UN이라는 우리 국제 연합이 생길 때 다양한 여론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각국의 민간 단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1,600여 개 이상의 민간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시민사회 단체는 국제기구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활동하시는 게 교육이나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이런 단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국에 1,600여 개 민간단체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앞서 NGO에 대해서 저는 학교 때 도덕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시험을 보면서 제가 달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일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나면서 어떤 직업인지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시민사회 단체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곳에서는 일단 사회의 어떤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직업으로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민사회 활동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동하는 분야에 따라서 시민 활동가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인권운동가, 환경활동가 혹은 통일운동가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뭐 사회운동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회단체 활동가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단체 내부에서는 보통은 이런 일을 하는 이 회사로 치면 사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통은 간사라는 직책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뭐 간사님 이런 네.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보통 네. 단체 내부에서 이런 간사라는 호칭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활동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명칭들은 약간 혼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폭넓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님 하니까 확 와닿네요. 우리가 흔히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악의 무리에 항상 저항하는 사람들은 시민단체고 그 안에 꼭 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더 확 와닿습니다. 이 시민사회 단체가의 종류도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활동 분야가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세분화되고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시민사회 단체 자체의 어떤 활동 영역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활동가 분들의 활동 영역도 그만큼 다양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본인이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에 매일 출근을 하면서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운영 실무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시민사회 그 단체의 여건에 따라서는 주당 한 15 내지 20시간 정도만 근무하는 이제 반상근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그 이외에 이 일만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대학 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본업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그 해당 분야에 굉장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해당 단체의 자문 활동을 하는 이런 선임위원, 뭐 운영위원, 고문, 자문 이런 형태로 또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아까 우리 영주 씨가 학교 때 좀 관심을 가져봤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혹은 뭐 이렇게 직장인이 아닌 학생이나 주부들이 자원봉사,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에서 자원 활동가로 또 근무를 하는 형태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마다 관심 영역이 다르고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활동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도 본인이 어떤 영역에 있는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그 형태가 많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그 속해 있는 단체가 관심을 갖는 어떤 특정한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최근 이슈 이런 것들을 시민한테 알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연구하고 세움으로써 좀 더 나은 사회, 뭐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소속되어 네. 있는 단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런 데서 제각각 또 업무가 달라질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학생분들이 아까 학생들 예로 들어주셨잖아요. 스펙을 위해서 또 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네. 각계각층의 그 나이 제한 없이 많이들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나이에 따라서 그 직함에 따라서 그 제각각 일도 다를까요? 하는 업무에 대해서 또 궁금해지네요, 선생님. 그렇죠. 업무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 단체들을 보면 정치 쪽에 관심이 있는 뭐 바른 정치를 추구하는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권력에 대한 감시 활동, 그다음에 환경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소비자로서의 어떤 권익이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들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패하거나 이런 것들을 짚어내는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는 영역이 있겠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교육 문제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활동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영역에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활동들 연구도 하고요, 평가도 하고 해서 이런 의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 여기에 관련된 보도 자료라든가 성명 같은 것들을 발표하면서 사회의 이런 이슈를 좀 이렇게 제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또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뉴스레터라든지 뭐 온라인으로 서명운동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이런 이슈 전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또 이제 가장 눈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집회나 캠페인을 통해서 실제로 뭐 거리에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서 어떤 여론화될 수 있게끔 여론 형성하는 일들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또 뭐 아무래도 정책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부서는 행정부나 의회, 국회 같은 기관일 텐데요. 이런 기관에다가 이 이슈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정책의 입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촉구하기 위한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겠고요. 네.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하는 활동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이런 단체들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비나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활동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런 상근자뿐이 아니라 이 이슈에 관심을 갖고 이 단체를 후원하는 회원이라든가 후원자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원을 관리하고 기금을 모금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 업무들 이런 것들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해야 하는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영주 씨가 질문하신 대로 이제 뭐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업으로서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이제 자원봉사자냐, 직접 상근자냐에 따라서 역할 배분이나 업무 담당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정말로 역량을 많이 펼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지만 사실 이게 또 직업적으로 저희가 추천해주는 입장에서 접근할 때는 근무 환경까지 좀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무 환경이나 여건도 단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좀 있는 편인데요. 네. 이제 보통은 요즘은 거의 일반적인 어떤 회사의 형태랑 비슷하게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아침 9시에서 6시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회의라든가 집회라든가 캠페인 활동 등에 따라서는 뭐 주말이라든가 휴일에 좀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영리 단체이고 재정적인 것이 이렇게 여유롭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위 이제 일당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상근자들이 다양한 역할을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양은 사실 조금 많은 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 법인이고 그 회원들의 회비라든가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임금제도라든가 복리후생 면에서는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제 활동가라고 하면 뭐 운동가 이제 직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하나의 직업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직업으로 이제 존중받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최소한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의 일본 그 영리 기업체처럼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로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권익이나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때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들은 어떤 분들이 하실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뭐 공익을 위한 뭐 정의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뭐 아무래도 소명의식이나 본인이 그 관심 있어 하는 영역에 본인이 기본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이라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돼야지라고 어떤 직업 목표로 삼아서 이걸 준비한다기보다 본인이 뭐 학생 때부터 아니면 주부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영역, 어떤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서 정보를 찾다 보니 이런 단체도 알게 되고 이렇게 차츰차츰 본인의 관심도에 따라서 활동을 넓혀가다 보니까 전업 활동가로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주 씨가 얘기해 주신 뭐 소명의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이제 공익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나의 삶, 뭐 내 가족, 내 아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공익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이 좀 더 성향에 잘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사무 업무는 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각종 서류라든가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도 준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무 능력이랑 그다음 본인이 이제 활동하는 그 영역, 뭐 교육이면 교육, 경제면 경제, 해당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시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직업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특별히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 오프닝 할 때 우리 진행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경력단절 여성의 일에 관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원하는 직업이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고용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했는데요. 비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좀 어떤 보수적인 면이나 복리후생 면에서는 조금 열악한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 영리 기업들보다는 훨씬 보장이 잘 되어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언급했던 반상근 제도 같은 경우에도 보통 내가 일반 회사를 다닌다고 치면 저 아이 낳아서 이제 아이 키워야 되니까 반나절만 근무하겠습니다. 이런 거 용인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익이라든가 일가정 양립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즘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게 생겼지만 그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도 이런 반상근 제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식 직원의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정식 직원의 지위는 유지를 하면서도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거에 조절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하는 형태라든가 뭐 아니면 출근 시간을 1시간 정도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 근로자가 여성 상근자가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쭉 이어갈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금전적인 보상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영리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아니면은 뭐 결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훨씬 적은 편입니다. 본인이 이 활동 분야에 열정이 계속 있고 관심이 있고 실무 역량을 꾸준히 이어가신다면 충분히 본인의 이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심 있는 분야에는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슈퍼한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다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고요. 또 생각보다 공익에 관심이 많고 또 생각한 걸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분들께는 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참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조건이 돼야지 이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선생님. 뭐 학력이나 전공 이런 분야 같은 건 상관이 없을까요? 보통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가 채용을 할 때 이런 학력이라든가 어떤 경력사항에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는 편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전문 영역의 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소속이 돼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특히나 점점 이 분야가 세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입직을 하고 나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입직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소양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또 이제 그 학력 조건을 두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경제 분야의 어떤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원자가 그동안 우리 단체와 관련된 이런 경제 영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꾸준히 두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평가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어떤 학력, 졸업증, 뭐 자격증 이런 것보다는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뭐 작은 거라도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지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었는지를 좀 더 많이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했던 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직을 할 때 서류 조건에 이제 그런 것들을 쓰게 돼 있어요. 어떤 것들이요? 본인이 뭐 그 해당 영역에 관련된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있는지를 쓰게 하고 또 이제 서류 뭐 일종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간단한 이제 뭐 페이퍼를 쓰게 돼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이슈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자기 생각을 쓰게 하는 아니면 이제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주가 되고 전공이라든가 이런 걸 특별히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말했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려면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이라면 조금 더 경제활동이라면 경제에 관련된 전공을 했다거나 교육 분야의 그 단체라면 교육 관련된 어떤 전공을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딱 이야기해도 전공 학위보다는 본인의 관심이나 활동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NGO들의 전문성이 많이 높아져서 정말로 고학력자들도 많이 이쪽으로 진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보다 보면 관련 학위가 없으면은 이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가 될 수 없는지 그런 걸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학력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요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정 학력이나 전문 학위를 갖추는 것도 이제 고려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일단 다양한 사회활동 경력을 갖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각종 문제나 시민운동에 평소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신 게 좋겠고요. 또 아까 영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학생 시절부터 차근차근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후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그 몇몇 단체에서 이제 관심을 보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그 사회단체에서도 기업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운영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것들에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법학이라든가 경제학, 뭐 환경, 그다음 교육학 이런 것들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요. 또 이제 전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지원을 해서 근무를 하시면서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거나 이런 교육 과정을 밟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시민사회 단체 같은 경우는 또 그 내부에서 이런 자기 개발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스쳐 지나가듯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꼭 짚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격증이 그렇게 필요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정보 얻기 위해서 또 참고할 만한 사이트, 교육기관 있다면 어딜 보면 좋을까요? 시민사회활동 단체에 대해서 일단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행정안전부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그 시민사회 단체 중에서도 조금 규모가 큰 참여연대라든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이런 단체들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이외에도 이쪽 영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워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일단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 분야에서 좀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단체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정보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관련 기관을 보니까 오히려 정말 짱짱한 그런 곳이 많이 있네요. 관심 있는 분들 이런 쪽 중심으로 먼저 좀 두드려 보시면서 정보를 취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민사회 단체 그 활동가가 될 준비가 다 마쳤다면은 이제 어느 쪽으로 활동이 가능할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일단 이슈 자체가 워낙 다양화되어 있어서요. 요즘은 뭐 인권, 환경, 교육, 여성,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어떤 시민단체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취업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대학 다닐 때나 아니면 취업 이전에도 사회운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시민단체 상근자로 이제 진출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인맥이라든가 이런 소개로 인해서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필기라든가 뭐 면접 이런 것들의 시험 과정을 통해서 공개 채용 형태로 상근자 모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주 이렇게 특정 시기를 정해서 하는 정기적인 채용은 아니고요. 이제 결혼이 생기거나 이럴 때 수시 채용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있는 관심 있는 시민단체가 있으시다면 그쪽에 자원봉사 형태거나 아니면 회원으로 해서 이렇게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제 관심 이슈를 가지고 있다가 결혼이 생겼을 때 채용 공고가 나오면 그때 지원을 하시면 좀 더 취업에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꾸준히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제 향후에는 뭐 언론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 분야로까지도 진출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쯤에서 이어지는 질문은 공식 질문인데요.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말 중에 제가 몇 단어 적어놨던 게 비영리 단체 그리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셔서 그리고 근무 환경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은 수입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역시 촉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영리기관이 아니고 보통은 기금이나 후원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복리후생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급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계상 보면 초봉이 연봉 한 1,6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경력이 쌓이고 이제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연봉 한 2천만 원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다른 그때 그 소개해드렸던 이제 영리 쪽의 직업보다는 이런 급여 수준은 조금 열악한 편이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식 질문까지 답변을 들어봤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수많은 경단녀들을 이렇게 지켜본 결과 꼭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제2의 어떤 직업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기의 어떤 자기 만족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좀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하는 직업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끝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앞으로 밝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거 추천해 드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일단 국내 비영리 법인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2009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비영리 법인 수가 19,000여 개 정도로 나타나는데 91년도에 비하면 97.6%가 증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적으로 보더라도 물론 이 비영리가 다 시민사회단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시기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영역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겠고 요즘은 또 성소수자에 관한 인권 이런 문제들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 점차 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관심 분야가 많이 넓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만큼 어떤 이제 직업적인 수요로서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고 또 이제 뭐 직업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짚다 보니까 앞서서 기관 설명을 해드릴 때 참고할 만한 기관으로 저희가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행안부 이러고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 잠깐 정정을 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경력을 쌓으면 전직의 문 또한 활짝 열려있는 직업이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여성을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조용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속 꿀정보 코너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정보 전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스피쿠스에서 교육학습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스피쿠스는 온라인 영어 교육 업체인데요. 이곳 고객지원센터에서 학습과 관련한 상담과 게시판을 운영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고졸 이상의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월 166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5년 6월 30일 마감합니다. 주 5일 근무에 연 1회 인사평가를 통해서 또 연봉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사내 외국어 강좌도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기회 살려서 외국어도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서류 전형에는 이력서 한 통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경력이나 특이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여성 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에서 가정폭력 상담사를 모집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피해 내담자 그리고 그 동반 가족들을 상대로 상담을 지원하는 업무인데요. 대졸 이상의 분들 중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5일 3교대로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인데요. 상세한 근무 시간대를 각각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서류 전형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그리고 경력증명서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한데요.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더 좋은 아카데미에서 취업 설계사를 모집합니다. 구인구직과 관련한 상담, 그리고 취업 알선, 사후 관리 등을 맡는 업무인데요. 경력과 학력은 무관한 채용권입니다. 입사하시면서 배우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5년 6월 30일 마감합니다.
직업상담사 2급 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우대받으실 수 있고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분들도 우대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고요. 꼼꼼히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영주 씨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영주 씨가 전해드린 유용한 정보로 많은 분들께서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직업을 단순히 일로만 보지 않고요. 뭔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나 또한 큰 보람과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가 일부에 살펴드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